자, 공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저번에 내가 보나사진으로 바꿔놨는데 데스크에 있는 그거 PC. 근데 또 내가 그 말했던 흑 역사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영상, 그 주황색 티 입고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어떻게 캡처해가지고 또 그거로 바꿔놨어, 또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보나사진으로 또 바꿔놨어. 근데 또 내가 또 역대급으로 또 싫어하는 사진 중에 하나 또 있어. 그래서 철이삼하고 같이 찍은 거. 철이삼이 이러고 있고 나는 이러고 있는 거. 또 그 사진으로 또 누가 바꿔놨어. 자, 범인 찾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범인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죽입니다. 자, 네, 안티. 저거는 완전히 안티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자, 저번에 시간 했고 11번 문제 갑시다. 자, 11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니까 보기에다 누가 보이냐면 concerned가 보여.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 concerned 들어가는 관용편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면 돼. 자, 정답은 C번인데 이게 관용편이지.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한 한.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한 한.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한 한이라는 관용편. 자, 그래서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한 한.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생뚱맞게 이렇게 나온다. as far as, 주어 be, concerning 이렇게 나와. 그래서 concerned 위에다가 적어놔. concerning X표광. 그거 하나만 유의하면 돼. 그래서 무슨 뜻? 주어에 관한 한. 해석해볼게. 자, 대중들에 관한 한.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 않대.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대놓고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답 C번 하시면 되고요. 다른 보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1번 문제 끝. 12번 갈게요. 자, 12번 문제는 이게 대학원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품사편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낸 문제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펜 내려놓고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전체로 두 개 점검할게. 개념 전체로 두 개 정리합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기출문제 풀 때 했던 겁니다. 그때 뭐 오스카 트로피는 얼마의 높이이고 오스카 트로피는 얼마의 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오스카 트로피는 제작하는데 $100의 비용이 든다. 이제 그때 했었는데, 자, 우리는 뭐 배웠냐면 예를 배운 적이 있어. 앞에 있는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쓰일 때. 다시 한번. 앞에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쓰일 때는 영어에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앞에 명사는 반드시 무슨 형으로 써야 돼? 단수형으로 써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5year야 5years야. 당연히 5니까 years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 중에 이런 명사가 있어. contract, 계약이란 뜻을 갖고 있는. 자,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5years는 명사고요. 5년. contract,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외우지 말고 5년의 계약. 5년 계약이지. 마치 앞에 있는 명사가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지. 그때 방금 배웠지. 앞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고?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외우지 말고 5년 계약. 앞에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쓰이기 때문에 누구 삭제? S 삭제.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5-year contract. 이렇게 써야 돼. 다시 한번 5-year contract.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됐어? 자, 첫 번째 설명 끝. 자, 여기에서 이제 출제자가 뒤통수를 딱 쳐서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이 있어. 자,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결과 다릅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걸 뒤통수를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렇게. 자, 방금 우리는 누구 배웠냐면 요거 배웠지. 앞에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 앞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S 삭제해야겠네요. 아니, 얘는 맞아. 왜? 집중해야지. 올드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특히 old, tall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다시 한번 원칙. 언제만 앞에 명사가 마치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 그 얘기는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얘는 뒤에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명사 안 나왔으니까 원칙 그대로 5 years를 그대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실수하지 말라고. 됐어? 그리고 여기서 뒤통수를 하나 딱 더 쳐버려. 어떻게 치냐면 요렇게 돼버리지. 5 years old children. 이제 요렇게 내는 거야 문제를.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5 years는 명사고요. 저스틴이 그랬는데 형용사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냅두면 되겠네. 아이 또 아니지. 왜? 얘는 또 누구를? S를 삭제해야 돼. 왜 S를 삭제해야 될까? 얘를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외우지 말고 해석을 해봐. 5살 먹은 애기들. 5살 먹은 아이들이지. 자 중간에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나왔어? 결국 궁극적으로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누구를? children을 수식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잖아. 5살 먹은 애기들. 얘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뒤에 궁극적으로 명사 나왔으니까 5 years old가 아니라 5 year old children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됐지? 다시 한번.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야. 원칙. 앞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쓸 때 단수. 형용사 조심해라. 형용사고 나발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뒤에 뭐 나왔어? 명사 나왔잖아. 명사 나왔으니까 5 year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자, 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요거 갖고서 장난 한번 쳐볼게. 자, 5 year 쓴다고 지금 방금 배웠고요. old children. 자, 하나 더 갑니다. 5 year old children.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위에 거와 아래 게 은근히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뭔가 살짝 다르지. 자, 얘는 단어가 그냥 썼는데 얘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짝대기가 들어가 있지. 자, 혹시 기억나? 짧은 짝대기를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픈. 얘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단어를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게 하이픈이야. 근데 짝대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긴 거. 우리 긴 거는 유식하게 뭐라 불렀었지? 대쉬. 대답해야 돼. 대쉬는 누구의 동이야? 콜론.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이픈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단어 연결할 때 쓰는 거야. 현대 영어에서는 요렇게 막 써.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시험에 차이점을 안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동시에 나왔어. 정답은 아랫게 원칙이야. 원래는 서로 단어를 연결해서 쓸 때는 누굴 써야 돼? 하이픈을 쓰는 게 원칙인데 요새는 잘 안 쓰기도 해. 그럼 얘는 또 무슨 개념일까? 세모. 그래서 차이점을 안 물어볼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에 같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우선이야? 원칙이 우선이지. 편입 문법에서 세모 정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 한 10개 정도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었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품사편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올해도 나올 겁니다. 너희들 내년 시험 볼 때 나올 테니까 꼭 알아놔야 돼. 필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기출문제 풀 때도 했었으니까 혹시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칠판 보지 말고 그냥 안 보고서 한번 쓱 적어버려. 그래서 안 보고 쓱 적어서 지금 복습해서 그냥 딱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문법 과목 어휘보다 안 중요합니다. 문법 독해 논리보다 안 중요합니다. 또 자연계는 수학보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제일 안 중요한 과목입니다. 나 문법 선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 문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특히 막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업 듣는 거야.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론 배웠던 거 상기시키고 그리고 문법은 어휘랑 똑같기 때문에 안 보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업 시간에 계속 상기시키고 내가 꼭 부탁했던 거 있지. 시험장에 나랑 같이 안 가. 너 혼자 가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인문계 학생들 기출문제 매일매일 문법 20문제 자연계 학생들 매일매일 10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해설지 봤을 때 나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야. 해설지 보고 이 새끼 뭐래 모르겠는데 그럼 버리세요. 그거 갖고 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수업 시간에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살리고 너 혼자서 연습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문법에서 됩니다. 편입준비생들 문법 다 못한다. 완전 못한다.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 시험이야. 우리도 못해. 근데 우리는 살짝 못하거든. 그래서 전략은 딱 그거야. 너의 똑같은 경쟁자,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 쓰는 애보다 문법 최소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더 맞기 전략, 그거로 가면 됩니다.
그거 전문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딱 해. 수업 시간에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문법은 수업 시간에만 하고 다른 파트 다 공부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3일 남았어? 3일? 살 떨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저께 모집 요강 확인했는데 가천대 떴던데. 가천대. 그래서 가천대는 일반 편입 되게 많이 뽑던데. 260인가 270명? 나중에 이제 원서 쓰면 알겠지만 일반 편입 어떤 학교들은 10몇 명 뽑지를 말지. 뭐 20몇 명, 30몇 명, 40몇 명 이렇게 뽑는 애들을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은 오해하지 마. 가천대를 가란 얘기는 아니야. 어저께 강남에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수업 끝났는데 딱 오더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좀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할 말이 있대. 알았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 지금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야.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담임쌤과 얼마 전에 배치 상담을 했는데 담임쌤이 그랬대. 지금 학교보다 밑에 있는 학교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확인하는 의미에서 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보다도 레벨 떨어진 학교를 굳이 원서를 써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어. 우리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지. 근데 우리 암을 대비해서 뭐 들어나? 암보험 들어놓지.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래서 그 학생이 서울 중위권 정도의 학교를 다녀. 그러면 솔직히 그 밑에 있는 학교를 원서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학생이 이제 편입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 학교 때문이 아니라 과가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그게 이유야.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어. 너 편입 왜 하는데? 그랬더니 과가 너무 안 맞는데.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원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너의 레벨에 갖고 있는 네가 다니고 있는 학교 레벨과 비슷한 학교는 물론 네가 원서를 거의 다 쓰긴 하겠지만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는 너 정도 되면은 너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는 윗단계로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냥 혹시 몰라서 보험을 갖고 있도록 하자. 가천대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가천대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너 학교 레벨보다는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보험식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떡하냐. 왜냐면 편입은 변수가 너무 크잖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나도 담임쌤 의견에 찬성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있지. 만약에 홍익대랑 예를 들어서 가천대랑 만약에 겹쳐. 그럼 나름대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어디 써야 돼? 당연히 홍익대 써야죠. 야, 여기 가려고 편입한 거 아니잖아. 여기 가려고 편입한 거잖아. 당연히 이거 써야지. 당연히. 어느 정도가 점수가 나와도 무조건 이걸 쓰는 거지. 물론 예외적인 건 있지. 공부 진짜 못해. 딱 보니까 나는 홍익대를 들어갈 확률이 1%도 없어. 그러면 솔직히 그 학생들은 어디 써야 돼? 당연히 가천대 써야 되겠지. 근데 웬만큼의 학생이라면 어디 가려고 편입 준비했어? 여기 가려고 편입 준비했잖아. 당연히 이거 써야지. 그리고 내가 사실대로 하나 얘기해서 이게 있어. 편입 준비생들의 절대적인 특징. 원서 다 지른다. 그러니까 현실 알려줄게. 특히 독학생들이 그게 좀 있는데 잘 봐. 독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몇 있어. 근데 대부분 독학생들 학원 다니는 학생하고 비율적으로 비교할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50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눈높이는 어딘 줄 알아? 대부분 그래. 이 학교를 바래.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 학교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뭐가 있냐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겹치지. 편입 준비생들은 어디로 몰려? 일로 다 몰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현실을 좀 아는 애들. 가능성 거의 없어. 현실로 가자. 여기 쓰자. 걔네들 입장에선 땡큐야. 왜? 실질적으로 자기랑 경쟁한 학생들이 상황 파악 잘 안 되고 어디 있었어? 일로 몰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싸워서 원래 여기랑 싸울 애들이 지금 어디로 다 이쪽으로 빠졌어? 이쪽으로 빠졌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그럼 붙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야? 점수가 아주 안 나오는 학생들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여기 쓰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볼게. 그냥 생뚱맞게 뭐 12월 28일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다. 금요일 날 가천대만 시험이 있어 그냥. 그러면 나는 그런 것 같아.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보험식으로.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네가 생각하는 그 보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학교를 갈 일은 없어. 오케이, 좋아, 멋있어. 근데 막상 원서 쓰지. 너 붙을 것 같지? 현실은 장난 아니다. 냉혹하다. 여기를 이제 써.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이날 다른 학교랑 겹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시험이 12월 달이지. 그러면 학원 모의고사랑 실전 시험이랑 솔직히 좀 다른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한번 실전 시험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보는 의미에서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될 거야. 왜냐면 이 시험 하나 갖고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어. 재수생들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재수생들은 처음에 시험 그거 처음에 봤을 때 앞에 몰려있던 시험 보는 것과 중간 뒤로 갈수록 시험 보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게 있어. 처음에는 긴장 엄청 돼.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 또 그리고 가천대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도 한번 하고.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예를 들어서 겹칠 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을 또 희석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먹지 마시고 따로 학교가 이렇게 있다면 가천대를 가란 얘기는 아닌데 학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학교가 보험처럼 그렇게 쉬운 학교 아니고 수능 등급으로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편입에서 인기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절반 이상은 이 학교도 못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뽑잖아 그만큼. 그러면 한번 좀 그냥 보험식으로, 보험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보험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난 조언만 해줄 뿐이고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쓰든 안 쓰는 건 네가 결정하는 건데 하여튼 나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학생이 저는 편입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내가 그랬겠지. 헛소리 하지 마. 무조건 지금 학교 이상으로 다 써.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걔는 뭐라고 그랬어? 과가 마음에 안 든대. 지금 다니는 학교가. 그래서 내가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보험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학생은 지금 학교보다 좋은 학교를 가긴 할 거지만 보험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네가 생각하는 보험이 보험처럼 안 쓰일 때도 있다. 현실은 또 냉혹한 것도 있으니까. 뭐 이건 지울수록 더 지워 더 들어오죠. 뭐야 이거? 지우개 역할을 끝내. 이거 버려. 이런 거 버려. 하여튼 요 얘기 좀 했어. 자, 됐지? 그래서 일단 요 품사편 하나가 필요해.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또 칠판 봅니다. 자, 품사편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두 개를 합쳐서 문제를 냈어.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요게 문제를 냈어. 자, 이거는 뭐 상반기 때부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뭐 배웠냐면 요거 배웠지. 자, 기초 개념부터 한번 깔고 들어갑시다. 자, 투 도그. 맞아? 틀려. 틀리지? 강아지 몇 마리야? 2마리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 누구 써야 돼? S.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요거 이제 기초 개념인 거고. 자,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갈게. 자, 마찬가지로 100 뒤에다가 100 앞에다가 2를 써. 또 1000 앞에다가 2를 써. 또 밀리언 앞에다가 2를 써. 또 빌리언 앞에다가 2를 써.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갈게. 자, 그럼 이제 방금 위에서 우리 뭐 배웠어? 도가 앞에 2 있을 때 복수니까 S 썼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 1000, 밀리언, 빌리언 앞에 2 있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뒤에 누구 쓰고 싶어? S 쓰고 싶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 거고. 왜? 얘는 뒤에 S 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 없다? 100, 1000, 밀리언, 빌리언. 얘는 뭘 나타내? 정확한 수를 나타내지. 100, 1000, 100만, 10억. 잘 들어.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에 2, 3, 4, 5 남다들어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단수형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선생님, 근데 저는 100, 1000, 밀리언, 빌리언 요 뒤에 S가 너무 쓰고 싶습니다. 그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지. 근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깔리지. S를 만약에 정말 쓰고 싶으면 뒤에 무조건 누구와 함께 써야 돼? 오브하고 함께 써야 돼. 그리고 이거 갖고 부족해. 한 가지의 조건이 더 깔려.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또 나와야 돼?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는 S를 쓸 수 없는데 쓰고 싶으면 써라. 그때는 전제 조건.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와 함께. z, 오브, 복수명사. z,
오브 복수명사, the 복수명사, the 복수명사. 좀 유치하긴 하지만 the 복수명사, the 복수명사. 요렇게라도 기억해놨었지. 그래서 이게 뭐였었어? 막연한 수였지. 막연한 수. 막연한 수. 됐어? 그래서 hundreds of 수백의, thousands of 수천의, millions of 수백만의, billions of 수십억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잘 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와, 이제 됐다. 근데 얼탱이 없게 말 같지도 않은 거에서 실수해서 또 틀려와. 그럼 이제 또 미쳐버리는 거지. 자, 갑니다. 자, 봐봐.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형으로 쓰는 거야.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형으로 쓰는 거야. 맞아? 틀려? 헷갈리면 안 돼. 왜? 아까 있지? 왼쪽 맨 위에 거. 자, 다시 한번 질문. 강아지 몇 마리야? 2마리지. 뒤에 누구 써야 돼? S. 상식적으로만 가자. 강아지 몇 마리야? 200마리지. 뒤에 누구 써야 돼? 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로 써야 돼. 됐어? 근데 오버하지 마. 근데 만약에 뒤에 명사 쓸 때는 그 명사는 그냥 상식이야. 당연히 복수지. 야, 생각을 해봐. 100이고 1000이고 100만이고 10억이면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얘를 단수로 쓰란 얘기지. 만약에 뒤에 명사를 쓸 때는 그 명사는 당연히 무슨 명사를 써야 돼? 당연히 복수 명사 써야지. 열심히 공부해놓고 얼탱이 없는 거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단수로 쓰는 거야. 얘를. 하지만 뒤에 명사 쓸 때 이 명사는 당연히 누굴 써야 돼? 당연히 복수를 쓰는 거지. 말 갖추는 거 왜 실수를 해? 공부하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이런 것들은. 됐지? 그래서 요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하고 그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필기. 내일이 드디어 또 수능 날이죠. 또 저스틴의 잠재 고객들이 만들어지는 날. 또 중요한 날입니다. 현실이니까. 현실이죠. 그래서 어저께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내 유튜브에다가 어떤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내가 뭐 상위권 학교 얘기하다가 경희대를 얘기를 뺐어. 이제 경희대는 토익으로 가니까 빼놨는데 이제 잘 모르나 봐, 편입에 대해서. 근데 왜 경희대는 빠져 있어요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리고 편입에 대해서 궁금하대. 그리고 편입하고 싶대. 근데 현재 고3이래. 생돈 맞지 갑자기? 그 얘기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물론 수능보다는 편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건 사실입니다. 훨씬 더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각각의 나이대에 맞는 공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고등학생들이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또 알게 돼가지고 정보력 싸움이지. 수능보다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편입 준비를 한다.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이대에서 누릴 수 있는 걸 그럼 못 누려. 이게 뭐냐면 편입을 해서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 나는 그거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몇 학년으로 들어가? 3학년 들어가지. 그래. 수능으로 해서 뭐 학은제 같은 걸 해서 만약에 편입으로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학생은 어떤 걸 경험을 못해? 대학교 1학년, 2학년 문화를 경험을 못한다. 물론 대학교 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인데 그게 대학 생활의 전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게 다 사회성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뭐 선후배 관계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런 것도 있겠지. 또 대학교 2학년 때만 또 배울 수 있는 문화가 또 있어. 또 자기 밑에 후배들도 있고 또 자기 위에 선배들도 있고 또 가운데서 또 조율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모든 거가 일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10대들이 편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 이 생각은 아예 그러니까 편입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게 나아. 왜냐면 편입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도 3학년부터 다닌다. 그럼 나중에 그게 뭔가 사회생활 할 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커. 어떤 누구라도 대학 생활했을 때 1, 2, 3, 4학년을 다녔을 때 뭔가 그 배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다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직 답글은 안 달았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같아.
공무원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다. 요새 10대 때부터 벌써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대. 진짜 걔네는 현실적인 거지.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나 불명예겠다. 근데 이제 공무원을 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뭘 바라는 거야? 안정성. 솔직히 공무원 연봉은 얼마 안 되거든. 되게 작아. 진짜 박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적인 직장과 나중에 노후 생활에 뭔가 좀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10대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건 되게 반대야.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0대 때는 뭐가 중요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포커스는 뭐야? 수능이지. 수능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잘 봐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대학교를 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편입준비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안정적인 직장보다도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뭐야? 자기 꿈을 이뤄야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잡아내야 돼. 이 대학교 이과를 나올 때 이쪽에 관련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럼 대학교를 거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쪽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잖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꿈을 이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게. 자수성가라고 하자.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해?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해서 하면은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딱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꿈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노력을 해. 근데 이제 현실을 이게 맞닥뜨리는 게 뭐야? 꿈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지 않지. 현실의 벽에 딱 막히는 걸 10대 때부터 이걸 보는 거야. 꿈 하고 싶은 일 안 되네. 안 되네. 그럼 나도 안 되겠네.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좀 젊은 그 10대들이 진짜 불쌍한 애들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현실을 타협을 해버린 거야. 근데 현실 타협도 필요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는. 그때부터는 당연히 그건 현실적인 게 필요한데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까지는 꿈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솔직히 더 필요하거든. 해보고 안 될 때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뭔가 현실을 맛을 그걸 당연히 보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지금 너희들 나이 또래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뭔가 물론 공무원이 정말 다른 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 그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 내 말을 또 바꾸지 말고 진짜 그냥 안정성을 택해서 하는 거라면 솔직히 좀 좋은 대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나름대로 좀 연봉도 많이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거기서 타협을 해버린 거잖아.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경우가 많다면 따라갈 텐데 너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어저께 나는 유튜브 딱 보고서 현재 고3입니다 보는데 근데 이런 일이 어저께만 있었던 일이 아니야.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이 편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이메일도 많이 와가지고 뭐 상담해주세요 하는데 물론 편입을 걔네가 100% 하지 않아. 뭐 지금 뭐 대학교 신입생 뭐 OT 가요 막서 잘 있어 저스틴 막 저기 사라지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야. 근데 편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자체는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일단은 열심히 그때 나이에 맞게끔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일단 가고 그 대학교에서 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편입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참 대단한 거야. 너희들 나이 또래 대부분 학생들은 편입 선택하지 않지. 공무원 선택하지.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안정을 택한 거지. 근데 뭔가 너희들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뭐 편입학원에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지금 이 나이 또래까지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는 게 꿈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일단 부딪혀보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물론 대부분은 성공을 못할 거야. 현실을 맛볼 거야. 근데 그게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라도 뭔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돌아와서 해도 물론 20대 초반이나 10대 때부터 하는 학생보다 좀 뒤처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부터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걸 보고 좀 많은 생각했고 혹시 뭐
뭐 동생이라든지 내일 시험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친척이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시험 잘 보기를 일단 원하고 내가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시험 잘 보겠다. 날 모르겠죠. 뭐 유튜브 동영상 하나 찍어줘. 뭐 시험 잘 보세요.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좀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 잠재 고객들이 만들어지는 날. 자, 오케이 갑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애들 수험표 들고서 오늘 미리 가보는 날이잖아, 전날. 아까 막 애들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앞에 어 보여? 어에다가 밑줄. 자, 내가 난이도 좀 낮춰줄게. 이 어는 각각의 보기에 나와 있는 컴포지션, 장문이라는 명사 때문에 있는 거야. 블랭크 앞에 있는 어는요, 각각의 보기에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명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하고 컴포지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다시 풉니다. 보기 봐봐. 제끼 거부터 제끼자. 일단 누구 제껴야 돼? C번과 D번은 그냥 틀려. 이유는 5라 하더라도 100 뒤에는 절대 S 쓸 수 없어. 물론 쓰고 싶으면 써. 그때 조건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돼? of 플러스 복수명사. 뒤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 뒤에 S가 붙은 C번과 D번은 제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번과 B번의 차이점 뭐야? 500 뒤에 word 단수를 쓸 것이냐, words 복수를 쓸 것이냐, 이거지. 칠판 봅시다. 지금 이거지. 500 뒤에 word라는 명사가 나왔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단수로 쓰라는 얘기지. 얘는 당연히 뭐로 써야 돼? 복수로 써야 되겠지. 해석을 한번 해봐. 500개 단어잖아. 단어가 500개니까 복수니까 당연히 누구 써야 돼? words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번이 원래 정답이야. 됐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아까 배웠던 이론 하나 있지. 자, 간다. 500 words가 원래 건데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해석 들어봐. 500개 단어의 장문. 해석 들어봐. 500개 단어 장문. 약간 부드럽게 해석해서 500자 분량의 장문이지. 500 words라는 명사가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컴포지션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우리 요거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 앞에 명사가 마치 효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쓰일 때 앞에 명사는 뭐로 써야 된다?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B번에 word 뒤에 붙은 S를 삭제해서 정답은 몇 번? 그래서 A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품사편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거를 나름대로 대학원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문제 난이도를 올려버렸지. 정말 퀄리티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의 과제는 쓰는 것이래. 너의 고향에 대해서 500자 분량 장문을 쓰는 것이다. 잡아주면 되겠지? 12번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출제 포인트 완성할 때도 내가 부정효용사, 부정대명사 어떤 문제 하나를 통해서 완벽히 한번 정리 한번 싹 했는데 지금 파이널 들어와서도 요 13번 문제를 갖고서 내가 웬만한 제일 중요한 부정효용사, 부정대명사 수일치 이 문제를 통해서 싹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일단은 근데 저는 오답 하나를 먼저 제낄 겁니다. B번을 먼저 제낄 겁니다. 기초 갖고 오브부터 사운드까지 가로로 묶고 오브부터 사운드까지 가로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 전면구 버려. 자, 전면구 버리면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낫이지. 틀렸지. 왜 틀렸을까? 낫은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없어. 근거는 낫의 품사가 뭐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칠판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상반기 때부터 참 많이 했어. 자, 갑니다. 자, 우리 부정어 3개가 있습니다. 낫이 있고요. 노가 있고요. 그리고 노운이 있습니다. 자, 부정어 3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낫은 품사가 부사고요. 노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노는 품사가 뭡니까? 대명사였었지. 다른 거 몰라도 요 부정어 3개 정도 품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낫을 지금 주어 자리에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부사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장 서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절대 쓸 수 없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몇 번 제껴? B번 제껴.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 자, A번에 올에다가 땅갈맹이. 자, 출제자가 일단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올. 특징 알아? 물어보는 거지. 그거에 대해 답합시다. 칠판.
자, 여기서 올 수일치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자, 갑니다. 자, 올은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형용사로 쓰였을 때, 멋있게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 부정 형용사. 대명사로 쓸 때는 멋있게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럼 또 얘기할게. 부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와 대명사로 쓰인다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럼 기본 영어 합시다. 자, 우리 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 모든. 자, 질문. 모든이라는 말은 단수 느낌에 가까워? 복수 느낌에 제대로 가까워? 복수 느낌에 제대로 가깝지.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왜? 얼탱이 없게 올은 뒤에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둘 다 수식할 수가 있어. 세부적으로 단수 불가산, 복수 가산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또 뭐야? 명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주어 자리 쓰이지. 그럼 주어 나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뭐 나와야 돼? 동사.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수일치. 갑니다. 올 뒤에 단수 나올 때는 무조건 뒤에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올 뒤에 복수명사 나올 때는 무조건 뒤에 무슨 동사? 복수동사. 수일치를 어디다가 시키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가볼게. 자, 부정대명사는 단독적으로 써도 돼. 대명사니까. 그런데 부정대명사를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대부분 누구의 수식을 많이 받냐면 오브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모든 것, 복수 느낌에 가까운데 페이크야. 왜? 오브 플러스 단수명사, 복수명사, 둘 다 돼. 얼탱이 없는 거지. 그러면 수식을 받는다 안 받냐는 나중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명사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명사 대신해서 주어 자리에 쓰이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뒤에 동사 수일치. 갑니다. 오로브 단수가 나올 때는 단수동사. 오로브 복수가 나올 때는 복수동사. 얘도 수일치를 어디다가 시켜? 수식받는 명사에다가 그대로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야. 근데 공인영어는 이것만 알아도 다 맞아. 근데 편입은 이거 말고 한 끗 더 필요해. 갑시다. 자, 우리 올. 이제 귀찮아서 부정이란 말은 안 쓸게. 자, 대명사로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대명사 수식을 많이 받아. 근데 수식을 안 받아도 돼. 그때 올이 단독적으로 쓸 때는 크게 두 개를 나타내거든. 자, 한번 들어봐봐. 외우지 말고. 올. 모든 사람들. 사람. 그 다음 올. 하나 더 돼. 올. 모든 것. 사물. 이렇게 올은 대명사로서 사람, 사물 둘 다 돼. 그때 시험 문제는 뭐야? 대명사니까 명사 대신해서 주어 자리에 쓰이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동사 수일치. 이게 좀 얼탱이 없지. 왜? 올이 사람을 나타낼 때는 무슨 취급? 복수 취급. 하지만 사물을 나타낼 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에서 단수동사 쓰는 거야. 그래서 편입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필기 잠시 후에 하고 A번 보기 봐봐. 자, 지금 A번은 올 뒤에 무슨 명사 나왔어? 사운즈라는 복수명사 나왔지. 그럼 칠판 한번 봐볼까? 지금 이거지. 올 뒤에 복수명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무슨 동사 써야 돼? 복수동사. 그때 메이드는 PP야. 동사 누구 나왔어? 서브. 복수동사 나왔지. 문법적으로 A번 정답 가능하게 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필기하고 추가 설명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필기하고 10분 쉬었다 갈게요.